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도할 때 하경으로 어떠한 신령님과 또는 조사님 모습을 봤는데 이것을 과연 합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합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서 또 전세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매월 얼마씩을 지불을 하고 그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는 뭐 원상복귀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님하고에도 합의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대로 이행을 한다는 것을 이제 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합의 합수를 받는다고 우리가 무속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개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신령님하고의 어떠한 암구 예스 노만 하면 이때는 예스냐 노냐 요거만 이제 일단 생각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럼 다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신령님 또 아니면 그분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지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장군님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경으로 칼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칼을 보여주신 분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나오셨나요? 아직도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예스고 왼손이 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셨으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무겁게 해주면 예스인 거고 왼손을 무겁게 해준다고 한다면 노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구화를 이제 신호를 이제 신호를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명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또는 이제 장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안에 앉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건립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전안에는 앉지는 못하지만 자손을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일단 건립에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전안에 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칼 보여주신 분 오세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을 전안에 놓을까요? 그러면 칼을 사서 전안에 놓으면 돼요. 이게 조사님이 내 전안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시느냐 아니면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어떻게 뭔가를 하느냐는 정해진 게 없어요. 나랑 할아버지 나랑 그분과의 어떠한 둘만의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징표인 거죠. 우리가 명찰을 달면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징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칼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조사님 또는 신령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자손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떠한 식으로 모실 건지는 나랑 그분하고의 어떠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정립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올릴까요? 아니. 그러면 칼 말고 다른 걸 옷을 올릴까요? 그러면 옷을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도사복을 올려드릴까요? 아니. 장군복을 올려드릴까요? 아니. 신장복을 올려드릴까요? 그럼 신장 옷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안에 이제 자정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것들을 자꾸 소통을 해가면서 전안에 앉아 부신지 아니면 건립에 앉아야 되시 부신지 아니면 그냥 한이 맺혀서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제사밥이라도 챙겨 드릴까요? 아니면 뭐 작은 뭘 해드릴까요? 제사밥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근데 경문 하나 읽어 드릴까요? 그럼 경을 하나 읽어 드리는 것으로 그 한을 풀고 가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경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짚어줬다고 해서
다 합의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합의를 받아야 될 분이 있고 합의를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일 수도 있고 잡신일 수도 있고 다른 조상이 이 기운을 타고 그냥 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서는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거기에 오염이 덜 되게끔, 부정한 것에 오염이 덜 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주 벗기기 또는 부정 씻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나를 도와주러 오신 조상님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패를 가지고 오셨던, 명패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던 나한테 오신 조상님은 그냥 다 나의 조상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조상님은 무조건 사랑을 가지고 자손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님들도 자손을 도와주러 오셨고 자손을 좀 더 잘 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상님들마다 다 다른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조상님은 좋은 조상님, 이 조상님은 나쁜 조상님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찌됐든 나한테 잘 맞는 조상님이 있고 나한테 잘 맞지 않는 조상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조상님은 니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내쳐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조상님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냥 잠깐 쉬고 계셔라, 개입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젠간 그 조상님이 또 도움을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뒤바뀌기도 하고 각과 을이 바뀌기도 하듯이 이 조상님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셔야 되는 조상님도 아니고, 또 안 좋게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다 내쳐야 되는 조상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좋게 돌아가셨으면 그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받아서, 온전히 받아서 내가 그걸 풀어드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무당은 한을 다 몸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걸리고 두통도 생기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자. 저 역시도 몸이 막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또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책도 웬만하면 꾸준히 읽어서 지식적인 측면도 계속 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조상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조상님의 특성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친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조상님이 어떤 아무런 표식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이거 싫어하시지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 조상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신령님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그러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또 이야기가 굴려 넘어갔는데, 아무튼 학용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전환에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립에 앉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냥 공약물만 올리고 끝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무속에서 말하는 돌려보내야 되는 조상님, 네, 나한테 오시면 안 되고 이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저는 그것을 이제 돌려보낸다라는 뜻도 사용을 하지만 그냥 개입을 안 하게끔 잠시 그냥 조금 더 뒤로 물러나 달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뒤로 물러나야 될 조상님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분도 무조건 어디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합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과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보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를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도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네. 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줘요. 내가 신을 제대로 받은 건가요? 조사님이 있나요? 신령님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조사님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가 조사님을 신뢰를 안 하는데 조사님이 날 신뢰하겠어요? 더군다나 택도 없죠. 내가 먼저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가 무한한 믿음이에요. 예. 어디 가서 굶어 죽기에는 안 하시겠지, 이걸로 끝이에요 저는. 예. 정말해요. 저는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정말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단순해서 복잡은 쉬워요. 복잡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쉽겠지만
저는 이제 복잡한 것을 서서히 시키다 보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겠구나. 그냥 내 조상님 내가 모시는 거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운동하고 하면 우리 조상님들의 원가한도 이런 식으로 다 풀려서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슬플 때는 우리 조상님도 슬프고, 내가 기쁠 때는 우리 조상님도 기뻐요. 조상님이 기쁘기 때문에 나한테 기쁨이 왔을 수도 있고, 조상님이 슬프기 때문에 나한테 슬픔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안 따져요. 그냥 내 몸 안에 계속 있으면서 같이 느끼는데 뭐가 이거고 저거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 분도 일단은 본인의 느낌과 이런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해당 신령님이나 조상님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소통을 하세요. 복잡하게 소통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yes, no 하나만 하면, 답답형으로 물어보시고 답답형으로 답을 받으면 되는데 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로 받으면 되잖아요. 하경을 많이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이면 녹색을 보여주시고, yes면 녹색을 보여주시고, no면 빨간색을 보여달라고 해도 되고, 저처럼 이제 손가락 움직이게끔 해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왼손 오른손 중에서 암구호를 정해가지고 어느 쪽 손을 좀 더 가볍게 해주는 걸로 해서 하는 것도 되고,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면서 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잘 돌아가는 방향은 yes, 안 돌아가는 방향은 no,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질문을 할 때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뱉어서 질문을 하세요. 얼마 전에 나한테 뭘 보여주신 분 나오세요.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것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의미합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런 다음에 다시 그분을 전환에 앉히든 건립에 앉히든, 아니면 뒤로 잠깐 물러나게 만들든, 아니면 어떠한 공양을 해주든, 아니면 어떠한 치성을 해드리든,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그분하고 또 소통의 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친해질 때도 처음부터 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면서 친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도 금방 나랑 코드가 잘 맞아서 친해지는 조상님이 있고, 어려워. 어려워. 다가서기 어려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점진적으로 다가서면서 친해지면 되는 거고, 금방 친해지시는 분들은 또 금방 그만큼 코드가 잘 맞으니까 금방 친해지면 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꾸 비교를 해가면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겪는 것들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틀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은 항시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이코패스지고 정신병자고. 있는 게 정상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이 올라왔으면 그래, 나의 이제 또 뭔가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마음의 잡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식으로 좀 더 이러한 감정에 좀 덜 휘둘리면 내가 좀 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내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인지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잘 골라서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소통을 해보세요. 해보고 간단하게 yes, no, 답답형으로 예, 아니요로 나올 수 있는 답들로 자꾸 물어보세요. 질문을.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저렇게 할까요? 아니.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물어서 단답형으로 yes, no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면 금방금방 그 답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